안녕하십니까.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원 병원체와 질병입니다. 질병은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해 나타나고 전염되기도 합니다. 반면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 없이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전염되지 않고 생활 방식이나 환경, 유전 등의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전병인 혈우병, 남모형 적혈구 빈혈증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와 질병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균은 분열법으로 번식하고 핵이 없는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지만 일부 세균은 감염된 생물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여 질병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결핵을 알아두시고 탄저병, 파상풍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을 치료할 때는 항생제를 이용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죠.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한 후에 방출될 때 숙주세포를 파괴하면서 질병을 일으키죠. 흔한 예로는 감기와 독감이 있는데요.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므로 서로 다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역, 에이즈, 소아마비 정도로 질병의 예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숙주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제의 효과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생생물인데요. 원생생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은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원생생물은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입니다. 이 중 말라리아 원충은 매개곤충인 모기를 통해 인체 내로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고요. 수면병은 말 그대로 수면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인데 매개곤충이 파리입니다.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은 해당 생물을 표적으로 하는 특별한 약물로 치료합니다. 다음으로는 균류입니다. 곰팡이라고 하죠.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로 균류가 몸에 직접 증식하거나 균류가 생산하는 독성물질에 의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무좀이 있는데요. 무좀에 바르는 연고는 바로 항진균제, 이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변형된 프라이온인데요. 중추신경계에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나타나게 되면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과 접촉하여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을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로 변화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변하게 되는데요. 단백질 구조가 변한 변형된 프라이온은 축적되면 신경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뇌에 구멍이 나서 죽게 되는 병입니다. 사람에게는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라고 알려져 있고 양에게는 스크래피, 소에게는 광우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 병원체는 단백질만 존재하고 핵산도 존재하지 않아 연구가 더 필요한 병원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체를 비교한 표를 이용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병원체 중 세포 구조를 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은 세균과 원생생물, 균류이고 바이러스와 변형된 프라이온은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유전물질인 핵산은 변형된 프라이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균은 핵이 없는 원핵생물이고 원생생물과 균류는 핵이 존재하는 진핵생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유일하게 5가지 병원체의 공통점이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균과 원생생물과 균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 세모를 주었고요. 변형된 프라이온은 단백질 입자이므로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방어작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방어작용에 앞서 항원, 항체, 림프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원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체인데요.
B림프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생성하여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사람의 혈액을 원심분리하면 밀도에 따라 아래쪽이 혈구, 위쪽이 혈장 성분으로 분리되는데요. 혈구는 세포 성분으로 이루어져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들어있고요. 혈장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벼운 면역 단백질인 항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체의 대표적인 구조는 Y자 모양을 하고 있고 항원 결합 부위가 두 군데 존재합니다.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는 3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는 것처럼 특정 항원 부위에 특정 항체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항체가 아무 모양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체는 항원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여 항원을 무력화시킵니다. 항체가 직접 항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항원이 도망갈 수 없게 포박하여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병원체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항원을 파괴합니다. 다음으로는 림프구입니다. 백혈구의 일종으로 골수의 조혈모 세포로부터 생성되는데요. 골수에서 생성되어 가슴샘으로 이동하여 성숙하는 림프구를 T림프구라고 하고 골수에서 생성과 성숙 과정을 모두 거치는 림프구를 B림프구라고 구분짓습니다. 참고로 백혈구는 모두 골수에서 생성되며 림프구 외에도 대식세포, 비만세포, 형질세포, 기억세포 등이 모두 다 백혈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개념을 바탕으로 먼저 선천성 면역인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선천성 면역으로 감염 즉시 다양한 병원체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의 종류는 먼저 피부에 의한 외부 방어, 그리고 외부와 맞닿은 소화관, 기관 등의 내벽을 덮는 점막세포층이 점액으로 덮여 있는 것, 그리고 땀, 눈물, 침 등의 분비액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외부 방어를 진행합니다. 만약 외부 방어가 뚫리면 내부 방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부 방어에는 염증 반응과 식균 작용이라고 불리는 식세포 작용이 해당됩니다. 그림에서는 가시가 박혀 피부가 손상되어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조직세포 사이를 다니는 비만세포가 병원체를 감지하여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모세혈관으로부터 면역 반응에 필요한 물질과 세포들이 조직세포 쪽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 백혈구들이 빠져나와 병원체를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하고 상처 부위는 붉게 부어오르는 반응과 병원체의 활동을 둔화시키기 위해 조직세포에서 열도 발생하고요. 이 증상들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병원체는 백혈구의 식균 작용으로 병을 일으키지 않고 제거됩니다. 여기에서 식균 작용을 가장 잘 하는 대표적인 백혈구는 대식세포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